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얘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지지자의 난폭운전. 요즘 이 국정농단 재판이 이루어지는 서초동이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이 법정 내부 난동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도로에서도 난폭운전을 한 지지자가 있었다고요. 네, 이 정확하게 이제 지지자인 것으로는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지만, 이 난폭운전을 한 제보 영상을 보면, 저겁니다. 트럭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트럭이나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지지하는 문구라든지 사진도 붙어 있고요. 차에 확성기도 달려 있고요. 그래서 도로를 이제 달리다가 갑자기 이제 1차선으로 끼어들면서 이 박근혜 전 지지자 차량으로 보이는 지금 공격 소리도 들려요. 빵빵. 예. 근데 이 제보 이제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 촬영을 한 이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본인의 차량에 이제 세월호 노란 리본이 달려 있었고 위안부 피해자 스티커가 달려 있는 걸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는 저 트럭이 이 난폭 운전을 했다고 좀 주장을 하고 있어서 거리에서도 저런 식의 일반인끼리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법정 내에서도 지금 16명 정도가 이제 이 법정에서 퇴정이 되고 그러게 있는 상황에서 바깥에도 이제 집회나 이런 것들도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도로에서까지는 저렇게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라고 하지만 결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친박단체 회원이라든지 그렇게 저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또 지금 본인들이 영상을 올린 분들은 본인의 차에 세월호 로고와 그다음에 위안부 관련된 스티커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보복 운전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잘못 운전을 해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끼어들기를 했을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도 저렇게 트럭에다가 사진을 붙이고 확성기를 달고 다니고 막 플랜카드를 붙이고 다니는 저런 지지자들의 모습을 볼 때 보통의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저는 좀 듭니다. 제 사무실이 서초동에 있다 보니까 법원 바로 앞이니까 법원에서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 법원과 검찰청으로 가는 곳 사이에서 이제 재판이 있을 때마다 항상 약간 집회 같은 것들도 있고 하는데 제가 봐도 가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아직도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본인이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더 존경하는 거는 본인의 개인의 신념이고 자유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겠지만 조금 전에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까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법정에서 얼마 전에 지금 16명 퇴정당했다는 얘기만 하셨는데 얼마 전에 감치 5일 최초로. 그렇죠. 근데 그 서울구치소로 가서 5일 동안 갇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검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네들은 총살감이야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검사는 어떤 생각이 들고 재판장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바깥에서 세월호 리본을 단 차량, 위안부 소녀상의 스티커가 있는 차량을 보고 친박단체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뉴스를 들으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재판부의 판단을 믿고 좀 신중하게 지금은 좀 자중을 하셔야지 계속 나와서 이렇게 뭔가 소란을 일으킬 때마다 대부분의 국민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불편해한다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마 선고는 10월쯤 돼야지 있을 텐데 아직 2달 가까이 남았는데 이런 모습들을 자꾸만 보여주는 것은 별로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재판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명심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이규혁 선수, 전 선수죠. 감독도 했었고요.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서 근무했었던 이규혁 씨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규혁 씨는 과거에 최순실 씨를 잘 모른다라고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정말 지금도 그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을지 과거의 청문회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장시호 씨를 잘 아시죠? 네, 중학교 후배입니다. 요번 그 영재센터 1년 2015년 3월부터 지금까지 쭉 연락한 그런 사이입니다. 장시호가 최순실의 조카라는 사실은 몰랐습니까? 네, 전혀 몰랐습니다. 기업 후원 받으러 다닐 때 최순실 씨 지시가 있었나요? 네? 청와대가 도와준 건 없습니까?
네, 장시호 씨와 굉장히 가까웠고 또 이 일도 같이 했는데 정말 최순실 씨를 몰랐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일단 구조를 좀 보면요. 최순실 씨가 맨 위에 있고 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그 밑에가 이제 장시호 씨입니다. 그리고 장시호 씨랑 이규혁 씨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친분 관계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엄마가 누군지는 알겠지만 이모가 최순실이라는 것은 몰랐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정해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규혁 씨가 이번에 증인으로 나오는 건 좀 의미가 있는 게 삼성 쪽 관계자도 만나고 김종 차관도 만나서 이제 지원을 약속받고 지원을 실제로 받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뇌물죄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원을 받은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복잡합니다. 여기는 지금 일단 여기는 장시호 씨가 대표인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장시호 씨 얘기는 이거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도 우리 이모 거다. 그럼 이모 거면 그 다음 단계 이모가 돈을 받아 뇌물죄가 되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또 경제운명체, 공동체라는 관념까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삼성이 최순실과 정유라를 저는 승마 자금보다 어찌 보면 이게 뇌물로 입증하기가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장시호 씨하고 또 최순실 씨가 굉장히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규혁 씨가 2시 10분부터 이제 법정에 출석을 해서 증인신문을 할 텐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삼성이 비정상적으로 지원을 했는지를 밝혀내는 굉장히 중요한 증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장시호 씨가 오랫동안 지금 이제 모습을 안 드러내고 있으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자, 이규혁 씨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뭔가 일이 일사천리로 막 진행되는 걸 느낀다면 뒤에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했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본인은 최순실 씨를 모른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뭐 지금 이규혁 씨가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미심쩍게 하는 부분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서 전무를 맡은 거잖아요. 네. 실질적인 업무들을 다 맡은 거나 다른 게 그렇죠.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16억 원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만들어서 체계도 없고 뭔가 지원할 만한 뭔가 이 틀도 못 갖추는 데에다가 어떻게 삼성이라고 하는 그 거대 기업이 16억 원씩이나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보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상하다 계속 느끼고 있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장시호 씨나 최순실 씨가 그동안에 이제 최순실 씨가 굉장히 철저하게 주변 사람들 입단속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언급도 하지 못하게 하고 정유라 씨한테조차도 삼성의 3자도 못 꺼내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규혁 씨 같은 경우에는 잘 몰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번 재판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그동안의 장시호 씨 말만 들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만나기 바로 전날 갑자기 뭔가 이렇게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그걸 불이 나게 만들어가지고 막 오탈자 막 비문투성이인 거 청와대로 급하게 보내서 그거 이재용 부회장한테 전달해서 지원받게 해줬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난번 삼성 재판 때 그때 보면은 우리 그런 적 없다고 지금 고리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재판에서 이규혁 전 전무가 이규혁 선수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리가 다시 또 연결될 가능성도 있고 장시호 씨가 그동안에 주장했던 것도 앞으로 또 재판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그걸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게 되면은 어찌 보면 삼성에서 뇌물죄가 인정되는 것보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건으로 뇌물죄가 연결될 가능성은 저는 오히려 더 높다. 오히려 더 쉽게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은 사업 계획서를 대통령이 주고 그리고 그걸 이재용 부회장한테 건네줬다고 하는 게 사실로 만약에 확인이 된다 그러면 뭐하러 대통령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업 계획서를 전해주겠어요. 대통령 뒤에는 최순실 씨가 있었다는 걸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재판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재판에 영향을 꽤 많이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를 놓고 이모인 최순실 씨와 조카 장시호 씨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장시호 씨는 이모가 실세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동계 스포츠 센터. 네. 이거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최순실 아이디어, 네? 최순실 이모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최순실 이모님께서 이거를 만들라고 얘기를 해서 네. 지원서를 만들어서 드렸고 계획서를 그 다음에는 여기 계시는 김종 차관님. 네. 김종 차관 아니냐고 물어본 적 있어요? 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알지만 더 윗선을 안다라고 얘기했죠. 네. 윗선이 누굽니까? 최순실 씨입니다. 저희 이모입니다.
장시호 씨와 최순실 씨의 사이가 현재로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잖아요. 그게 저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이죠. 이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래 그 최순득 씨가 이제 장시호 씨 엄마가 이제 최순실 씨를 만나서 우리 딸은 좀 살려달라. 우리 딸은 뭐 사실 시키는 것만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고 최순실 씨가 이 동계스포츠 정제센터 저거 다 장시호가 한 거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이쪽에서 장시호 씨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특검의 특급 도우미가 된 건데, 그때 이제 특검에서도 얘기를 했던 게 아이 때문에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걸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면서, 내가 이걸 다 뒤집어 쓰고 가서 내 아들을 계속 못 만나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는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장시호 씨가 이제 특검에 이제 모든 얘기를 진술하고 조금 전에 저기 아까 장재원 의원이 질문하는 것도 그 윗선이 누구였습니까? 뭐 이모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된 것도 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저 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장시호 씨가 사실 저 때 나오는 것도 굉장히 놀랐었어요. 우리 안 나올 줄 알았었는데 그랬죠. 오해 갑자기 나와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가 좀 놀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미 이제 최순실 씨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걷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규혁 전 감독, 이규혁 전 선수. 한때 이 스피드 스케이팅의 굉장히 국민적인 영웅이었고 나이가 들어서도 열심히 타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굉장히 감동을 했는데 저 영재센터에 휘말리면서 굉장히 이미지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손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재판 결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